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종료된 56회차 승모패는 1, 2등이 모두 다음 회차로 이어이 되었습니다. 주말 회차가 좀 더 흥미진진한 한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내일 마감되는 57회차 승모패 분석방송 일부 시간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대상 경기는 몰도바 몰타. 자, 두 팀이 1합을 겨루게 되는 매치업입니다. 자, 그래도 몰도바는 헤이렌베인의 니콜라이 스코가 원톱으로 나설 수가 있겠죠. 자, 2선에도 루마니아 클루지의 포스톨리치가 있고 또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의 레아브 치우크가 3선에서 몰도바 마지노선을 통제를 하겠죠. 몰도바가 간간히 강팀들을 잡아내는 데는 이러한 뛰어난 선수들이 요소요소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좀 유심히 볼 부분은 볼란치를 중앙 백라인까지 내려서 파이브백의 견고한 승을 쌓아가는 그 몰도바의 수비 라인의 힘은 완성도를 떠나서 원정팀 몰타의 그 랭스의 게임메이커죠. 몰타의 테디 테우마 한 선수의 능력만으로 이 몰도바의 파이브백을 함락시키기에는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자, 이번 대상 경기는 아일랜드 잉글랜드입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아일랜드는 블랙본에서 입스위치로 갈아탄 괴물 저모딕스가 이를 낼 수도 있는 한판으로 보는 시각을 버리지는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중앙 백라인에도 역시 번리에서 입스위치 열차를 탄 오세어나 노팅엄 포레스트의 오모바미델레, 자, 이런 젊은 선수들이 주력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아일랜드 3선이 이제는 그 콜먼 삼촌에게, 에버턴의 콜먼 삼촌에게 기대던 시절은 정말 옛날 옛적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번리의 조시 칼렌, 그리고 사우스햄튼의 윌리엄 스몰본이 지키는 좌우 측면 미들, 그리고 아일랜드 출신 최고 이적료 기록을 스스로 갱신하고 있는 김지수를 벤치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선수죠. 브랜드포드의 그 네이슨 콜린스가 지키는 중앙 미들라인. 자, 사실 콜린스는 올버햄튼이나 브랜드포드에서 그 부동의 중앙백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지만 올버햄튼에서도 그렇게 소화를 했었고 브랜드포드로 옮겨와서도 중앙백 오른쪽으로 살짝 기우는 그런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죠. 근데 아일랜드 국대에서는 중앙백 라인에서 중앙 미들까지 사수해야 하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벤치에서 믿고 있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좀 그렇죠. 선수 입장에서는, 콜린스 선수 입장에서는 좀 체력적으로 조금 부침을 겪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일단 네이슨 콜린스가 그 아일랜드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잉글랜드가 아무리 강팀이라 하더라도 쉽게 무장해제 시킬 수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아일랜드는 모든 포지션에서 수비적인 능력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공수 밸런스는 다소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들지만 찰나적인 수비 전환 시 속도나 안정감에서는 A클래스로 분류되는 팀이기 때문에 덕점 머신 저모딕스에게 잉글랜드가 선제골을 먹히는 경우가 현실이 된다면 제 아무리 잉글랜드라 하더라도 등신 핫바지 같은 모습들을 시합으로 화면 속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이 꼬리를 계속 물고 있습니다. 과감한 선택지로 도전해 볼 만한 매치업이고요. 저는 무승부로 던져놓고 축구를 마음껏 즐기고 싶은 2번 경기입니다. 자, 다음은 3번 대상 경기입니다. 조지아가 체코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일전입니다. 자, 지난 유로에서 한판 제대로 붙었던 양 팀이고요. 최종 결과는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었지만 발렌시아의 골문지기죠. 마마르다시빌리가 아니었다면 조지아의 무승부는 정말 택도 없는 일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나폴리의 그 크바라체리아나 리옹의 미카우 다제가 이 두 선수의 발끝이 아니면 파이널의 퀄리티가 반감되는 조지아이기 때문에 강팀 같은 약팀 같은 강팀의 느낌이 드는 조지아가 왜 그러냐면은 제 생각의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미카우 다제나 크바라체리아가 잘하는 날은 승리를 하고, 또 이 두 선수가 굉장히 또 경기력이 부진한 날은 어김없이 약팀에게도 패하고, 그리고
그 발렌시아의 마마르다시빌리가 선방을 하는 날도 뭐 승리를 하거나 무승부를 하고, 마마르다시빌리가 컨디션이 좀 저하될 때는 정말 당연하듯이 패하고, 자, 이런 루틴을 보면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조지아 같은 팀이 굉장히 좋지만, 조지아 팬들의 입장으로서는 그 이 세 선수에게 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재미없는 축구,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 명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내 돈을 투자하기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다소 커 보입니다. 그렇다고 체코 원픽으로 가려니까 또 조지아가 유로에서 그 포르투갈을 2대0으로 잡아낼 때처럼 크바라첼리아가 한 골, 미카우타즈가 한 골, 그리고 마마르다시빌리는 선방 야신. 자, 이 세 가지 조지아 승리 공식이 불쑥 나올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팀들은 보통 승패 쪽으로 가려는 게 맞다고 보여졌고, 제가 또 승패로 가려면 무승부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단 저의 마음은 승패로 갈라보고 싶지만, 다음 주말, 그러니까 다음 주말로 예정된 그 59회차 프리미어리그 라리가로 대상 경기로 편성된 59회차 때까지는 정말 아주 적은 소액으로 계속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르지 않고 한 팀에게 구간을 주고 제가 응원을 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대상 경기는 아르메니아 대 라트비아의 일전이고요. 대전의 구텍 선수가 지금 십자인대 파열이죠. 그래서 시즌아웃 됐는데, 이 구텍 선수의 시즌아웃이 라트비아 국가대표에게 뭐 어느 정도의 손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워드라인의 무게감은 중앙에 뮌헨글라드바의 라노스가 있고, 왼쪽에는 지난해 콜럼버스 크루에서 MLS 올스타로 선정되었던 그 루카스 젤라라얀이 버티고 있는 아르메니아 쪽으로 기우는 건 어쩔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지난해 유로에서 1승 1패로 위너를 가리지 못했던 양팀이지만, 지난해 치렀던 똑같은 경기장에서 지난해 홈에서 그 아르메니아가 승리를 했죠. 홈에서 승리를 했고, 또 원정에서는 라트비아가, 그러니까 라트비아 홈에서는 라트비아가 승리를 하고 아르메니아 홈에서는 아르메니아가 승리를 하면서 1승 1패로 위너를 가리지 못했지만, 지난해 그 아르메니아 홈에서 치렀던 그 똑같은 경기장에서 지난해에는 슈팅 수가 21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효 슈팅에 있어서는 6대 0이었죠. 그래서 흔히 좀 경쟁할 만한 팀이 낼 수 있는 스코어들이 아니죠. 슈팅 수가 21대 1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효 슈팅이 6대 0이라는 건 어느 특정 팀을 상대로 해서 유효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어떤 전술적인 문제가 수반되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유효 슈팅이 0이라고 한다면 그 팀의 클래스의 차이가 아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아르메니아나 라트비아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 주말에 치러지게 되는 똑같은 구장에서 아주 멀지도 않고, 바로 지난해 치러졌던 경기에서 슈팅 수가 21대 1이라는 건 정말 좀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지난해 그 아르메니아 원정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돌아갔던 라트비아가 1년 만에 개과천선에서 돌아오리라고는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5번 대상 경기의 상대팀은 독일과 헝가리입니다. 참 기구한 운명 같아요. 두 팀은 전생에 무슨 억하심정이라든지 메이저 대회 때만 이렇게 자주 만나는 팀도 굉장히 드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과 헝가리, 이들의 그 장난 같은 운명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로든 네이션스든 헝가리는 독일에게 기분 좋은 상대는 아닙니다. 재작년 그 네이션스에서 이미 한번 난리를 쳤던 두 팀이죠. 헝가리가 1승 1무로 독일 병정을 장난감 병정으로 만들어버렸던 장면들, 다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1차전에서
부다페스트에서 치러졌죠. 그때 그 부다페스트로 원정을 갔던 독일이 90여 분 동안 만들어낸 유효 슈팅은 단 한 차례였습니다. 유효 슈팅 7대 1. 참 비참하죠. 자, 그렇다 할 찬스 한번 만들어 보지도 못했던 독일이 그 벼르고 벼르던 라이프치히로 헝가리를 불러들여서 2차전을 치렀습니다. 그때는 유효 슈팅이 3대 3이었고요. 결과는 헝가리가 원정에서 0대 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독일로서는 정말 제대로 망신살을 뻗치게 했던 그런 헝가리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2차전보다 1차전, 아무리 부다페스트 원정이라고 하지만 그 유효 슈팅 한 개라는 건 독일이 헝가리보다 클래스가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죠. 전술적으로 굉장히 뭔가 완전히 막혔던 경기였고요. 아무튼 독일 사용법을 잘 알고 있는 헝가리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었죠. 아니나 다를까 2차전에서 참 이때 생각하면 정말 저는 이때 독일을 배팅해서 돈을 좀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치히로 원정을 가서 1대 0으로 또 승리를 거두는 헝가리. 이 두 팀이 다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 말고 지난해 유로에서 한번 만났죠. 그 이후로. 그래서 독일이 복수는 했지만 복수를 했던 경기였지만 빅찬스 창출 지수에서는 헝가리가 오히려 앞섰던 경기였고요. 점유율과 파이널 장면에서 집중력을 발휘했던 독일이었기 때문에 복수열전이 가능했던 그런 유로였다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과연 독일이 헝가리 울렁증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가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해 보고요. 승무 투마킹에서 재수없이 긴 짝대기는 버리고 저는 무승부 단통으로 외로운 길을 나서 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귀신도 아니고 같이 죽자고 뭐 이렇게 무승부를 권유드리기는 그렇고요. 구독자님들께서는 그래도 복수열전을 잘 치러낸 독일의 승리 구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6번 대상 경기는 우크라이나가 알바니아를 체코 프라하로 초대하는 일정입니다. 중립 경기장입니다. 체코에서 펼쳐지는 경기니까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그리고 알바니아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유로에서 보여주었던 그 알바니아의 경기력 정말 놀라웠죠. 전 세계에 알바니아 축구를 각인시키는데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승 1무 1패라는 결과를 내놓았지만 기대보다는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요. 알바니아는 1무 2패를 기록을 했지만 크로아티아와 무승부를 챙겼고 그리고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에게 한 점 차의 석패를 당했죠. 하지만 이탈리아전에서 기록했던 입장골이나 크로아티아전에서 기록했던 선제골에서 그 골에서 보여준 알바니아 축구는 이제 강호로 평가받고 있는 어느 나라도 쉽게 제압할 수 없는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유로 뒤에 두 팀의 A매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양 팀의 경기력을 논하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많을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알바니아가 두 대회 연속으로, 그러니까 메이저 대회에서 두 대회 연속으로 인생 경기들을 펼칠 수 있을까? 시청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바니아가 자, 유로 대회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지금 네이션스 두 메이저 대회에서 연속으로 인생 경기들을 펼치면서 강호들을 정말 섬뜩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건 뭐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 경기력이 진실이었다면 이번에도 이어지겠죠. 하지만 일시적인 상승세. 근데 일시적인 상승세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잘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윗경기 독일과 헝가리의 매치업을 독일의 승리로 잡은 조합에서는 이 경기는 무승부, 그리고 독일을 무승부로 잡은 조합에서는 이 경기는 승리 구간을 가져가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57회 차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대상 경기는 그리스와 핀란드입니다. 자, 7번 경기는 제가 아직 예상이 가능한 그 양 팀의
A 라인업을 취합하지 못한 관계로 6월에 치러졌던 A 매치에서 양팀이 드러낸 경기력만으로 공략 구간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상 라인업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특히 국가대표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와 핀란드는 제가 아직 그 예상 라인업끼리 충돌을 시켜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2월에 치러졌던 A매치, 두 팀 모두 A매치를 치렀기 때문에 그 경기들의 어떤 경기력, 그때 나타났던 경기력만으로 공략 구간을 선택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경기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승무패 57회차 분석 방송 일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방송은 오늘 새벽에 첫 경기를 모두 치른 팀들 간의 매치업이라서 내일 새벽 시간까지 경기를 모두 보고 나서 오늘 새벽에 치러진 경기들을 또 봐야 분석을 하죠. 그래서 지금 두세 경기는 지금 본 상태고요. 남은 서너 경기 마저 시청을 다 끝내고 영상 제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아마도 내일 오전 빠른 시간에 2부 방송은 업로드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최종 확정 구간 방송은 내일 오후 3시에서 4시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을에 시작되는 첫 번째 주말입니다. 자, 부디 건승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인생이었습니다. All I've ever wanted, ice cold me. All I've ever needed, was an ice cold me.